자, 반갑습니다. 3D 프린팅 활용 창의 융합 실습 수업 이번에 14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14번째 시간은요. 바로 앞에 진행됐던 13번째 시간과 같이 연결이 되면서 앞에 만들었던 그 도장 형태의 그림을 한 개의 형태를 만들었다면 이번에 14번째 시간에서는 작업 평면 도구 그리고 그 형태를 움직여주는 것, 그 다음에 마우스 사용하는 것,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물체를 만들어 볼 거고요. 이번에 디자인할 세이프는 블록 형태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끼워지는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 거고요. 출력하는 형태까지 STL 파일 만드는 것까지 연결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시작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D 프린팅 활용 창의 융합 실습 블록 형태의 결과물 만들기 14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 시간에서 작업했던 그런 도장처럼 14번째 시간에서 작업하는 결과물도 블록 형태의 결과물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는데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도구, 그 다음에 마우스 컨트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손에 익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서는 이제 그 다양한 기능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이제 실습을 진행이 되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바로 실습을 시작을 하면서 천천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 화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강의를 듣는 영상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팅크캐드 화면도 같이 열어준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들은 앞부분에 배경 설명 내지는 사용하게 될 도구에 대한 사전 설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실습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는 실습을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실습을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물론 이제 앞에 것을 다 이해를 하고 다 동작을 할 수 있으시면 이번에 영상도 굉장히 쉬우실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앞에 게 잘 안 되신 분들은 지금의 영상을 진행을 하시면서 조금씩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천천히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팅크캐드 화면 로그인 하셔가지고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팅크캐드 화면 로그인 하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서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여기 오늘 하게 될 주제를 간단하게 하나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것은 글자가 2개 들어가 있는 블록을 이렇게 끼우는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 겁니다. 이걸 만들 건데 위에 글자가 하나 있고요. 아래쪽에 글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글자가 시작되는 글자는 사자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글자는 랑자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이렇게 딱 꽂게 되면 사랑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일단 끼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끼우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한쪽은 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홈이 이렇게 끼워지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게 사자라는 글자하고 랑자라는 글자가 위에서 밑으로 끼워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끼워지려고 그러면 어떤 글자는 사자가 위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랑자가 밑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고민해 드릴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끝부분 쭉 가면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3D 프린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3D 프린터가 플라스틱이 0.3mm 두께로 이렇게 쌓여가는 형태의 플라스틱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죠. 뜨겁게 다뤄진 노즐을 통해서 녹여진 필라멘트가 녹여져서 그 녹여진 필라멘트가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인데 그러면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출력을 하면 가장 효율적일까 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 고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그냥 상자입니다. 상자 두 개 끼워지는 건데 실제로는 상자가 네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상자 네 개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네 개의 상자를 끼워서 결과물을 하나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면은 팅크캐드 실행을 해 주십시오. 팅크캐드 실행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천천히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번 시간은 처음부터까지 다 실습이에요. 다 실습인데 똑같이 따라가셔야만 똑같이 따라 진행을 하셔야만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팅크캐드 하면 들어가 주시고요. 팅크캐드 로그인 하셔가지고 대시보드 한번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좌우 조금 다른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디자인 선택하시고 나면요. 디자인하는 세 가지 형태, 3D 디자인 형태, 지난 시간에 때 이름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뭐 회로, 그 다음에 코드 블록 이렇게 세 가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3D 디자인 쪽인데 3D 디자인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3D 디자인에서 만들어진 대시보드를 바로 보셔도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디자인 들어갈 거기 때문에 화면 여기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새로 만들기 여기를 클릭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3D 디자인 클릭을 합니다. 자, 지금이 14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14번째 시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하루 3시간씩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오셨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뭐 5일째잖아요. 5일째인데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조금씩 기다려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똑같이 작업평면 화면 하늘색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기본 세이프들 보이시는 거 확인되셨고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바로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름부터 바꾸겠습니다. 이름 변경 마우스 클릭해 주셔가지고 요 이름에는 블록이라고 한글로 블록이라고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네. 자, 블록이라고 이름을 먼저 정해 줬습니다. 자, 똑같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일단 블록을 가져오셨으면 이 블록을 먼저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하나 가져오시고요. 자, 상자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만들 상자의 사이즈를요, 일단 정의해 주기 위해서 눈금자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금자 도구 사용해서 바닥을 딱 클릭. 하게 되면 현재 가져온 상자의 사이즈가 X축, Y축, Z축이 다 20mm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X축, Y축 20mm인 거 확인하셨으니까 요거를 수치값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Y축, Z축 값을 20mm, 20mm, 20mm 놔두지 않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다 50mm로 바꾸겠습니다. 5cm짜리 블록이라는 얘기죠. 자, 50mm, X축 50mm, Y축 50mm, Z축 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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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mm 바꾸겠습니다. 자, 해서 50mm, 50mm, 50mm짜리 블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일단 여기 그 개체를 만들었고요. 요 개체 뭐 그냥 별거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상자 하나 갖다 놓은 거니까요. 50mm, 50mm, 50mm짜리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걸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50mm, 50mm, 50mm짜리 상자를 갖다 놓은 상태에서 요 상자의 전면에다가 한글 사자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글 사자만 넣는데 한글의 두께는 그냥 얇게 한 2mm 정도만 넣을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전면에, 앞면에 넣을 거기 때문에 이 앞면에 글자를 넣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글자를 넣고 글자를 90도 세우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작업평면 도구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평면 도구 사용해서 아주 쉽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평면 도구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면을 클릭을 합니다. 자, 앞면 클릭하고 나면 지금 보신 것처럼 황색의 그리드가 생겼죠. 그리고 이 그리드는 이 앞면을 중심으로 해서 생겼습니다. 자, 글자 도구 이제 사용해서 사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도구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면 부분에 마우스 클릭을 합니다. 자,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황색의 그리드 위쪽에 글자가 지금 생겨진 상태고요. 이 글자가 생겨진 상태에서 이제 글자를 넣을 수 있도록 텍스트가 나왔는데 일단은 붙어 있는 위치 자체가 상자의 앞면입니다. 자, 일단 생각해 주시고요. 자, 문자 클릭하셔가지고 글자는 한글로 사라고만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의 위치는 대충 상자의 중간에 가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두께값이 지금 10mm로 나와 있거든요. 이 10mm는 2mm로 바꾸겠습니다. 아주 얇게 살짝만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사자 글자가 앞에 딱 붙어 있는 상자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작업하면 클릭하셔서 바닥면을 해제해 주시고요. 자, 사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이번에는 이 사자라는 글자하고 그리고 사자는 상자하고 두 개가 한 개가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위치를 옮기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제가 이걸 움직여 보게 되면 글자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나는 뭔가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당황스럽잖아요. 자, 이래서 혹시 모르니까 지금 뭐 이 정도 상태에서 사자가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가면은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글자하고 상자를 그룹으로 묶어버리겠습니다. 자, 글자하고 상자를 마우스로 다 선택을 해주고요. 그룹 해서 하나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사자라는 글자하고요. 그 다음에 상자하고 하나로 묶여졌고 이제 마우스 사용을 해서 움직여 보게 되면 두 개가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확인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방금 만들었던 이 상자를 사자라는 상자를 만들었고 조금 있다가 이 옆에다가 랑자라는 상자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랑자는 상자 위쪽에 꼽혀져야 되니까 이 사자라는 상자의 아랫부분에 여기 아랫부분에 뭔가 또 장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장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작업을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평면 도구 사용을 하시고요. 작업평면 도구 사용을 하시고 바닥면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사자가 들어가 있는 상자의 중간 부분이 바닥면이 지금 이렇게 이제 새로운 작업평면으로 설정이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상자를 가져옵니다. 상자를 가져오고요. 자, 이 상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끼워지는 목적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끼워지는 목적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상자는 상하 좌우 값을 다 20mm, 20mm, 20mm 이렇게 그냥 인 상태에서 중간 정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자를 선택한 상태에서요. 그리고 밑에 있는 큰 상자, 예, 사실은 위에 있는 상자죠.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정렬 도구 사용을 해서 중간 정렬, 중간 정렬.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자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큰 상자가 하나 있고요. 그 상자 아래쪽에 이렇게 작은 상자 하나를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평면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작은 상자가 위에 큰 상자의 밑부분에 딱 붙어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붙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아직 한 몸은 아닙니다. 따로따로예요. 그 얘를 이제 같은 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자라는 글자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자 이름은 조금 전에 하나로 묶었잖아요. 그룹으로 묶었으니까 밑에 있는 작은 상자하고 요 상자를 또 그룹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둘 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룹.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자라는 상자는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평면 선택하셔가지고 바탕을 살짝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사자라는 상자는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바닥면으로 들어간 게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바닥면 안쪽에다가 20mm짜리 상자를 넣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 밑으로 20mm 들어가 있는 사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자를 마우스 클릭을 해서 위치값만 지상으로 올리겠습니다. 0.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자라는 글자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 블록은 위에서 끼워지는 형태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끼워진 형태로 사용할 사자라는 글자가 만들어졌고, 요 상자의 아랫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랑자라는 글자가 들어간 상자를 만들 겁니다. 이 랑자라는 글자가 들어갈 상자는요, 여기 아랫부분에 이제 랑자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랑자라는 글자는 여기에 있는 작은 상자 있죠? 이 상자가 끼워질 부분이 만들어져야 돼요. 끼워질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큰 상자 먼저 하나 가지고 와서 큰 상자에 X축, Y축, Z축 값. 네. 마우스 컨트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간 휠 버튼 눌러가지고 움직여 주니까 화면 자체가 이렇게 밀리고 하고 있는 거죠. 화면 자체를 아래, 위, 상하, 좌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 상자에 X, Y, Z 값, 네, 다 50mm로 넣겠습니다. 50mm, 50mm, 50mm. 자, X, Y, Z 값 다 50mm 넣어줬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넣어진 상태에서 여기 앞쪽에다가 랑자라는 글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자라는 글자를 넣었을 때와 같은 방법이죠. 작업 평면을 앞쪽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랑자라는 글자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사용을 해서 텍스트 도구 사용을 해주고요. 아, 죄송합니다. 우선 작업 평면 먼저 사용을 해서 앞쪽을 먼저 찍어줍니다. 앞쪽을 먼저 찍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 앞쪽에다가 랑자를 글자를 넣기 위해서 텍스트 사용을 해서 앞쪽에 가서 클릭을 해줍니다. 자, 해주고 나서 글자 한글 랑자를 입력을 해주고요. 한글 랑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의 두께 2mm, 아까 2mm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2mm로 하겠습니다. 아주 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략 중간으로 옮기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옮기셔도 되고요. 정렬 도구 사용하셔가지고 중간 정렬하는 기능을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랑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글자와 뒤에 상자를 선택을 해서 이것들을 한 개로 만들겠습니다. Shift 키 눌러서 뒤 상자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그룹.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랑자라는 글자, 두께 2mm짜리 랑자라는 글자고요. 뒤에 상자가 하나로 묶여지면서 이 두 개의 개체는 한 개의 개체, 한 개의 쉐이프가 됐습니다. 자, 작업 평면 도구 바닥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작업 평면 도구 사용하셔가지고 맨바닥을 하나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자라는 글자하고 랑자라는 글자를 위에서 끼울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라는 글자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만들어줬으니까 랑자라는 글자는 위쪽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줘야 되죠. 얘가 끼워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정렬 도구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서 얘가 끼워진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오늘 사실은 말씀드릴 게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 멈추고 제가 설명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게
사자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위쪽 블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쪽 블록의 아래쪽에다가 약간 작은 상자를 하나 더 넣어줬죠. 그 상자의 사이즈는 20mm, 20mm, 20mm짜리. 원래의 상자 사이즈입니다. 자, 그리고 새로 하나 더 상자를 만들었고요. 그 상자에는 글자 랑자를 넣어줬습니다. 랑자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그 랑자를 넣어준 그 상자의 위쪽에 일단 똑같은 사이즈의 구멍을 뚫게 되면 똑같은 사이즈의 작은 상자가 들어갈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위에 사자라는 상자 밑에 있는 그 작은 상자의 사이즈가 20mm, 20mm, 20mm니까 랑자라는 글자의 위쪽에 구멍을 뻥 뚫어주고 그 구멍의 사이즈가 20mm, 20mm, 20mm면 딱 끼워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적인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필라멘트가 지난번에 제가 그 프린트 되는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1.7에서 8mm짜리 필라멘트가 200도 노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녹여져 가지고 0.4mm 두께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0.4mm 두께로 떨어지다 보니까 얘가 떨어지면서 정확하게 0.4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얘가 쌓여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확한 모양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컴퓨터 상에서는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이즈, 정확한 크기를 고려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결과물에서는 가열이 되고요. 녹여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녹여진 것이 식혀지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들 중에서 어떤 물체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확장이 됐다가 팽창이 됐다가 다시 열을 빼게 되면 수축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뭐 형태를 거의 다 유지는 합니다만은 정밀하게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얘가 수축을 하거나 하게 되면 형태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첫 번째 3D 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부분은 끼워지는 부분에 대해서요. 끼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랑자 위쪽에다가 상자를 하나 만들게 될 텐데 이 상자의 사이즈가 끼워지는 상자의 사이즈보다 조금 큰 게 잘 들어가요. 이거는 제 경험상 나온 겁니다. 대충 한 0.5mm 정도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나게 되면 뭐 끼워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이즈가 들어가게 되면 얘들이 이제 출력을 할 때 적정식으로 출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물리적인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하게 3mm 같으면 3mm 척이 딱 맞춰져야 되는데 3mm가 약간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하다 보면 어떤 물리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사이즈 차이가 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녹여졌다가 다시 굳어지는 과정에서 수축을 하는 아주 미세하지만 수축하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살짝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끼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공간을 조금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0.5mm 정도 공간을 좀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화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사자고 랑자고 지금 글자를 만들었고 이 랑자 글자가 있는 위쪽에 상자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상자를 이 사자 밑에 있는 상자가 끼워질 곳으로 만들게 될 텐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자가 끼워지는 요 공간을요, 여기 끼우게 되는 요 상자보다 조금 크게 만들어야만 실제 출력을 했을 때 끼워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여기서 만들 때 이 상자의 사이즈는 밑에 있는 작은 상자의 사이즈는요, 20mm, 20mm, 20mm였거든요. 기본 사이즈니까. 그럼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상자를 만들어서 여기에 끼워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요 위에다가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서 작업했던 것과 반복되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작업평면 도구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윗면을 선택을 합니다. 자, 똑같이 따라와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선 상자를 먼저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상자 20mm짜리 먼저 하나 갖다 놓고요.
자, 그리고 이 상자는 지금 구멍을 만들 상자거든요. 구멍을 만든 상자고, 앞에서 만들었던 사자가 들어가 있는 그 글자의 상자보다 조금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멍을. 그래서 이 상자의 사이즈를 먼저 바꾸겠습니다. 지금 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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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축, Y축, Z축이 다 20mm, 20mm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을 조금만 늘리겠습니다. 20.5mm, 20.5mm. 그 다음에 여기도 20.5mm. 자, 그리고 Z축은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같이 가기 위해서 20.5mm로 바꾸겠습니다. 자, 해서 20.5mm, 2.5mm로 사이즈를 조금 늘렸어요. 자, 그리고 이 상자의 용도는 구멍을 뚫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 상자에 지금 색깔이 솔리드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 색깔을 구멍으로 일단 바꾸겠습니다. 컬러를 구멍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딱 중간에 정확하게 중간에 들어가야만 사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도 이렇게 끼워지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렬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렬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정렬 작업 들어가기 전에 작업 평면을 먼저 치수를 해 주십시오. 작업 평면 도구 사용해서 바닥면을 탁 클릭을 하면은 작업 평면 치수가 되죠. 자, 이번에는요, 얘를 홈을 파기 위해서 딱 중앙에 홈을 파기 위해서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렬 도구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정렬 도구를 버튼을 이번에는 3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위에 있는 상자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상자 선택을 합니다. 아래에 있는 큰 상자 같은 경우는 이미 랑자라는 글자하고 같이 결합이 돼서 한 개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랑자의 두께 2mm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2개를 같이 선택을 했으니까 이제 정렬 도구 선택하시게 되면 정렬 도구 활성된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정렬 도구를 마우스 클릭을 하십시오. 혹시 정렬 도구 위에 마우스 올렸는데 정렬이라는 그 도구가 활성화 안 된다 그러면 위에 있는 상자나 아래에 있는 상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 안 한 상태예요. 자, 2개를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의 포인트를 선택을 하는데요. 일단은 랑자라는 글자 위쪽에 중간에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Y축의 중간점, 그 다음에 X축의 중간점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필요한데요. 그 다음 뭐냐면은 사자에 있는 상자가 랑자에 있는 상자에 끼워져야 되잖아요. 사자에 있는 상자가 랑자에 있는 상자에 끼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끼워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얘를 이 투명 상자의 윗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랑자가 들어가 있는 상자의 윗부분하고를 같은 위치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Z축의 맨 위를 클릭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투명 상자가 딱 끼워진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끼워졌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밀려 들어간다 해도 공간이 조금 남아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끼워진 것을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위쪽에서 투명 구멍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자가 들어갔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상자하고 끼워져 있는 구멍으로 되어 있는 상자하고 2개를 같이 선택을 하고요. 그룹을 해줍니다. 그룹화. 자, 그룹화 하고 나니 네, 지금 보시는 대로 속이 파져 있는 랑자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죠. 네, 이제 지금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은 사자라는 글자하고요. 그 다음에 랑자라는 글자하고 상자 2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자라는 글자 아랫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랑자라는 글자 윗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얘 2개를 출력을 해서 얘들을 이렇게 끼우면 되겠지라고 예상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잠시 멈추면서 부연 설명을 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작업을 해 놓으시게 되면요. 사자라는 글자하고 랑자라는 글자 2개가 이제 블록이 됐고요. 이제 얘를 출력을 해서 끼워질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수축했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사이즈를 약간 줄여주는 그런 작업을 해줍니다. 뭐 아마 그러면은 끼워질 앱 자체도 수축할 거기 때문에 문제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약간 틈을 조금 공간을 약간 두시는 게 끼워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일단 그건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 3D 프린터 출력하는 부분에서 지금 상태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 물론 출력은 되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D 프린터로 물질을 출력을 하게 되면 그 출력되는 물체들은 필라멘트가 200도에서 녹여져서 밑으로 떨어져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정 부분이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밑에 아무런 공간이 없게 되면은 그냥 밑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에 있는 물체가 안 만들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은 그냥 만들어진 물체에 밑에서부터 싹 올라가면 되는 물체들이었는데 오늘 디자인한 물체는 자세히 보시면은 밑에 공간에 있는 물체들이 있습니다. 아래 바닥에 공간에 있는 물체들. 자, 이제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 이용하시게 되면 3D 프린트로 디자인할 때, 그 다음에 출력할 때 이런 형태로 다르게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랑자를 먼저 한번 보실게요. 랑자 같은 경우에는 랑자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이 랑자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출력되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랑자라는 글자하고 바닥면하고 지금 한 20.5mm 정도 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 바닥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얘 글자를 쌓을 수 있는 플라스틱이 요쯤 왔을 때 여기서 멈추고 있어야 되는데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 그냥 다 떨어져 버리게 돼요. 그러면 랑자라는 글자가 드는 블록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랑자라는 글자는 바닥에 붙게 만들어주면 결국 바닥면에서 떨어져 있는 값을 지금 20.5mm가 되어 있는데 얘를 0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바닥에 딱 붙어요. 그러면은 바닥에 붙었으니까 바닥에 붙은 상태에서 쭉 올라가면 되겠지? 맞습니다. 일단 이 정도는 돼요. 되는데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채워지는 것까지 완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구멍난 사각형. 구멍난 사각형 쪽은 어차피 얘는 관계 없으니까 여기 옆에 벽들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상자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또 문제예요. 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사자 블록은요. 일단 바닥면에서는 0입니다. 바닥면에서는 0인데 바닥면에서 0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작은 상자하고 큰 상자 사이에 공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작은 상자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상자 부분이 있는데 큰 상자가 차지하게 되는 50mm 공간에서 이 작은 상자는 20mm만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 한 15mm 정도 양쪽에 공간이 남게 되는데 이 약 15mm까지 남는 이 공간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여기 처음부터 바닥면에서 출력이 시작이 될 거잖아요. 바닥면 출력이 시작이 되면 여기서부터 0.4mm씩 필라멘트가 나와서 적청식으로 쌓여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다 오케이예요. 쭉쭉쭉 올라와서 20mm 올라가고 난 다음에 사자 이쪽 면을 만드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플라스틱이 밑으로 흘러버리겠죠. 밑으로 흘러버리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이 부분은 안 만들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물론 원했던 결과물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두 개를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정렬을 해가지고 X축, Y축 똑같이 맞춰주고 네, 이렇게 맞춰주고 나면 끼워지는 부분이 완성이 됐네.
대충 예상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사자 얘를 밑으로 내리게 되면 끼워지네. 네, 요거까지는 좋아요. 요거까지인데 실제 출력을 했을 때는 사자하고 랑자를 이렇게 놔두게 되면 출력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실제 출력을 할 때는. 자, 그래서 실제 출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상자의 아랫부분이 위에 있는 상자보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사실은 스포트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스포트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굳이 스포트를 안 나오게 해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안 나오게 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굳이 스포트를 나오게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스포트도 플라스틱이고 생산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 자체를 사자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이 상자 자체를 아예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자, 이제 뒤집는 작업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자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낚싯바늘 모양의 그림이 나오게 되죠. 아이콘 조그만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숫자가 나와 있는데 숫자 지금 0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숫자 0을 18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사자라는 글자가 아예 뒤집어졌고요. 자, 그리고 이 사자라는 글자는 현재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약 46mm 정도 하늘에서 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46mm 되어 있는 부분을 마우스 클릭을 해주시고 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숫자 0으로 바꾸고 바닥에 붙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자라는 글자 위에 튀어나와 있는 상자 그리고 랑자라는 글자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자 그리고 사자라는 글자는 지금 이렇게 뒤집어져 있잖아요. 뒤집어져 있는 상태고 랑자라는 글자는 바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블록을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G코드 생성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자, 랑자까지 만드시고, 이제, 내보내기 작업까지 여러분들은 저하고 똑같이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자, 랑자 됐고요. 그리고 사자가 뒤집어진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자하고 랑자하고 이렇게 끼울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작업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요거를, 내보내게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팅크캐드 진행을 하시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마 두 번째 시간 정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팅크캐드는 저장이라는 기능이 없어요. 저장이라는 기능이 없고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게 되면 작업하시는 그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자란 글자하고 랑자란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사자란 글자가 뒤집어져 있는 블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이제 요거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보겠는데요. 자, 내보내기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다운로드 하기 위한 창이 나옵니다. 다운로드 하기 위한 대화창이 나오고요. 이 다운로드 하기 위한 대화창이 나온 상태에서 STL을 선택을 합니다. STL 파일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STL 파일 선택을 해서 바닥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블록 STL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컴퓨터 화면에서 블록으로, 블록.stl 파일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자, 블록.stl 파일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블록.stl 파일이, 일단 다운로드 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확인해 보시고, 다운로드 폴더 확인해 보시게 되면, 확인이 될 겁니다. 자, 블록.stl 파일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은요, 제 컴퓨터 화면에 들어와 있는 블록 파일을 보실 겁니다. 자, 다운로드 폴더 안에,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맨 위쪽에 블록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도 마찬가지로요. 다운로드 폴더를 클릭하셔가지고 블록이라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 컴퓨터에 STL 파일이 들어왔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STL 파일까지가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STL 파일을 가지고 와서 G코드로 생성하는 부분인데요. 이 G코드로 생성할 때 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그걸 또 천천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 좀 모델링 하시면서 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게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얘가 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프린트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열을 가했다가 형태가 만들어지고 식혀지는 과정에서 수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끼워지는 형태의 물건을 만들 때는 그것을 고려해서 약간의 어떤 사이즈 조절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상자의 밑에 부분에 대해서 약간 키워주는 구멍의 사이즈를 0.5mm 키워주는 그런 일을 진행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자라는 글자하고 랑자라는 글자가 있을 때 그 사자라는 글자의 아랫부분에 공간이 남게 되는데 그걸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스포트나 좀 지저분한 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자라는 글자 아예 뒤집어가지고 출력하는 용도로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사실은. 혹시 여러분들이 인식하셨나 모르겠는데, 사자라는 글자하고 랑자라는 글자 두 개를 따로따로 만들었잖아요.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화면 하나 사용을 할 텐데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이제 그 팅크캐드 화면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STL 파일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STL 파일을 가져오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 보게 되는 3D Work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G코드로 생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G코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방금 여러분들은 두 개를 같이 했잖아요. 저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G코드를 생성해주는 3D웍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이 3D웍스라는 프로그램이고 3D웍스 데스크탑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블록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 가져왔고요. 로드 명령 눌러주고 그 다음에 로드 누르고 난 다음에 다운로드에서 아마 저하고 똑같이 다 되셨으니까 다운로드 폴더 안에 블록이 있을 겁니다. 자, 블록 가지고 와서 열기. 지금 요 화면은 여러분들은 없고요. 저만 있으니까 이게 봐주셔야 돼요. 자, 블록 했습니다. 오, 네. 자, 사자하고 랑자하고 이렇게 들어왔죠. 자, 사자하고 랑자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나서 요것을 G코드로 생성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G코드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G코드로 생성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0.4mm 두께로 아주 얇게 쓸어나가는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G코드 만들기 파일, G코드 저장을 클릭을 합니다. 자, G코드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얘를 누르면 G코드 작업이 진행을 합니다. 자, 블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블록 G코드 만드는데요. 대충 요 정도 사이즈에서 만들어져 있는 G코드는 출력을 하는데 대략 한 6시간 29분 정도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카트리지 1번에서 22m 그리고 65.7g 정도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상자라는 형태에서요.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자라는 글자하고 랑자라는 글자 앞쪽에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게 하나 보이실 겁니다. 파란색으로. 자, 그리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랑자라는 글자, 사자라는 글자도 사실은 튀어나와 있잖아요. 튀어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사자 밑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 뒤집었잖아요.
뒤집었는데 그 뒤집어진 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돌린 이유가 원래대로 가면 여기 밑쪽에 막 스포트라는 게 쌓일 거기 때문에 그걸 안 쌓이게 하기 위해서 뒤집었습니다. 그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자라는 글자하고 랑자라는 글자도 지금 스포트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스포트가 쌓이게 되어 있는데 랑자라는 글자도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사자라는 글자도 앞으로 튀어나와 있게 스포트가 쌓이게 되는데요. 그 스포트가 쌓이는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흰색 부분들이 있죠. 흰색 부분들, 요 흰색 부분들이 스포트라는 게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스포트가 쌓이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출력을 하게 되면 이 스포트는 사실은 조금 쉽게 뗄 수 있도록 약간 붙어 있는 그런 플라스틱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돼요. 이걸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포트를 쌓을 수 있는 필요한 부분들이 얘가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지금 바닥면에서 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 마우스로 터치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스포트를 쌓아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글자 출력이 다 될 거고요. 그리고 글자 모양도 이상 없이 다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스포트 쌓으면 될 텐데, 왜 얘를 굳이 뒤집어서 출력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제 추가를 해 드릴 텐데요. 지금 대충 눈으로 보셔도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얘가 뒤집어졌을 때 스포트가 쌓인다 그러면, 적어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스포트가 이만큼 쌓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스포트가 요 글자 아래쪽으로만 아주 얇게, 아까 2m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mm 두께로 스포트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대충 어림잡아 보시더라도 스포트의 양이 이 사자라는 글자하고 랑자라는 글자 아랫부분에 쌓이는 양이 여기 위쪽에 쌓이는 양보다 훨씬 적다라는 이야기죠. 훨씬 적다라는 이야기니까 프린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뒷 마무리 부분은 이렇게 출력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방금까지 진행했던 부분은 블록을 만들어서 끼우는 작업을 하는 모델링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냥 단순히 모양을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탁, 여기까지 끝, 딱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델링 한 결과를 프린트로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프린트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출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고려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프린트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프린트의 특성이 필라멘트를 녹여서 중력을 이용해서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중력이 떨어뜨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다행히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라오는 모양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쌓아 올라오는 모양이 아니라 밑에 공간에 뭐 어떻게 조금이라도 비는 모양이 된다. 모델링한 결과가 밑바닥이 조금 비는 모양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비는 모양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스포트해 줄 수 있는 플라스틱이 쌓이게 되는데요. 최소한으로 쌓이는 방향으로 일단 방향을 잡아줍니다. 출력 방향을. 출력 방향을 최소한으로 잡아주게 되는데, 그것을 고려하는 것들이 결국 3D 프린트를 많이 해봤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의 어떤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쁘게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출력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물도 고려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 중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거치대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출력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밑에 바닥도 있고요. 그리고 앞면에 이렇게 핸드폰 걸칠 수 있는 바닥도 있고요. 핸드폰 바닥면에 걸칠 수 있는 이렇게 옆에 면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요. 지금 이쪽 면 안쪽에 플라스틱이 가득 쌓여가지고 출력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물론 나중에 재건을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재료를 많이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출력을 한다면 바닥면이 있고요. 바닥면에 이렇게 출력을 한다 그러면 밑에 스포트 쌓일 일이 전혀 없잖아요. 아마 이쪽에서 여기 그 폰 충전기 케이블을 꽂기 위한 공간이 있는데 디자인은 이렇게 모델링은 이렇게 했지만
최종적으로 STL 파일 보낼 때 이렇게 해서 STL 파일 보내서 G코드 생성을 하게 되면 스포트라는 게 적게 쌓인다는 거죠. 자, 일단 스포트 쌓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트에 대한 설명을 딱 한 번 더 진행을 하면서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출력을 할 때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